항상 국방정보 팩트 전달을 위해 노력하는 대한국방채널 KMC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무료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주제, 사우디의 빈살만 대한민국 입국. 인도네시아는 빠져라, 사우디 공군, KF-21 시험비행 참관.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KF-21 전투기가 양산 준비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대한민국의 KF-21 전투기의 원활한 생산을 위해서 생산 라인 추가 증설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으며 양산시설 테스트 작업 또한 진행 중이라고 전해지는 가운데 뜨거운 폭염 속에서도 성능 개량을 위한 연구를 추가로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한국 공군의 조종사들은 헌신적으로 노력하여 KF-21 보람의 전투기의 시험 비행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이제 5차 시험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의 KF-21 전투기의 우수한 성능이 입증되자 다양한 국가들이 이에 대한 관심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특히 한국과의 조종사와 협상단이 비밀리에 대한민국을 방문하려는 계획을 진행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아직 공식적인 명단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국내에서 진행된 인터뷰를 통해 폴란드만큼이나 열정적으로 대한민국의 무기에 관심을 갖고 있는 국가가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해당 국가는 적극적인 태도로 인도네시아 대신에 자신들을 끼워달라고 요청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 국가는 바로 세계 최고 갑부로 손꼽히는 빈살만 왕세자가 이끄는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이러한 적극적인 태도로 인해 대한민국의 KF-21 보람의 전투기에 대한 주목이 다시 시작되었는데요. 사우디아라비아와의 협상 상황에 대한 이야기와 이에 따른 KF-21 보람의 전투기의 천문학적인 경제적인 효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미국의 칼럼니스트인 데런 애덤스는 KF-21 보람의 전투기 한 대당 대한민국 경제에 미칠 영향을 분석한 칼럼을 게재하였는데요. 이 칼럼에는 대한민국의 무기체계 연구 결과와 한미 경제협력에 관한 내용도 함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따르면 KF-21 전투기의 수출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약 24조 원 이상으로 측정되며 부품 생산과 공장 주변 시설 운영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가가치 효과도 최소 6조 원이라고 측정되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이 이러한 최신형 전투기 기술을 보유하는데 성공한다면 이로 인한 기술적 파급 효과로 약 50조 원의 경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언급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제 효과는 KF-21 전투기 개발 및 양산이 완료될 예정인 2026년부터 더 이상 해외 전투기를 구매하지 않고 대한민국 자국의 전투기를 운용하는 조건으로 얻어지는 모든 기술적 비용을 포함한 금액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은 이미 KF-21 전투기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확인하고 있는데 한국항공우주산업은 사업을 시작한 이듬해부터 작년까지 1차 협력업체들과의 관계를 발전시켜 12여여 명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특히 방위사업청 전투기 사업단장은 KF-21 전투기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취업 효과가 약 12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본격적인 수출이 이루어지면 해외 수출 생산 라인까지 가동되어 엄청난 인력 고용 창출 효과가 예상된다고 전망하였습니다. 대한민국 국방부는 실제로 KF-21 전투기의 최종 개발이 마무리되면 최소 300대에서 500대 이상의 해외 수출 잠재력을 갖추게 될 것으로 판단했는데요. 특히 사우디아라비아는 예멘의 후티 반군으로부터 탄도미사일과 드론으로 공격을 받은 상황이라 무기 구입이 기묘한 상황이었었는데요. 이로 인해 사우디아라비아는 반군 세력을 막기 위해 대한민국의 요격용 미사일인 천궁을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사우디아라비아는 한국의 무기에 만족하며 이제는 다른 무기들도 구매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는데요. 특히 이란과의 긴장 상태를 대비해야 하는 사우디아라비아로서는 계속해서 강력한 차세대 전투기를 원하고 있는데 이렇듯 사우디아라비아는 불안한 국가 안보 상황에 직면해 있지만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부유한 국가인데요. 석유 수출 사업을 주력으로 하고 국가 예산을 확보하며 국가 수출품 중 절반 이상을 석유가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죠. 실제로 한국에서 방산 무기를 구매할 때에도 현금 결제를 진행하면서 석유 부국의 위험을 보였었죠. 특히 사우디아라비아는 1년 국방 예산을 300조 원 가까이 책정하며 불안한 국가 안보 위기를 해소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5세대급 전투기입니다. 처음에는 미국산 F-35 전투기에 관심을 가졌으나 미국이 F-35 전투기의 수출을 금지시킨 뒤 러시아 무기로 시선을 돌렸었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킨 러시아와의 관계를 맺는 것은 서방 국가 전체와의 경제적 협력을 배제하겠다는 의미로 보일 수 있어 결정이 쉽지 않을 것이며 또한 서방 국가들의 경제 제재로 인해 러시아의 최첨단 전투기에 들어가는 반도체 핵심 부품 수급 또한 어려움을 겪을 것임이 분명하기에 사우디로서는 러시아를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이죠. 이로 인해 상대적으로 대한민국이 수혜를 받을 것이라고 예측되어지고 있는데 사우디아라비아가 차세대 전투기로서
대한민국의 KF-21 보람의 전투기를 고려하기 시작했기 때문이죠. 대한민국에서 개발한 KF-21 전투기 보람에는 독자적인 성능 업그레이드를 거쳤으며 각종 성능 시험 비행에서도 성공을 거두었는데요. 이미 과거에도 사우디아라비아는 대한민국으로부터 최첨단 요격 미사일인 현궁을 도입한 경험이 있으며 또한 한국과 다양한 군사협정을 맺었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사우디아라비아의 입장에서 한국과의 거래는 탁월한 선택이 될 것임을 사우디 빈살만 왕세자는 확신하고 있는 상황이죠. 대한민국의 KF-21 전투기는 이미 높은 잠재력과 가격 대비 뛰어난 성능을 갖추고 있으며 성능이 제대로 발휘될 경우 사우디아라비아가 처음에 추구했던 F-35 전투기와 대등하거나 그보다 더 뛰어난 성능을 가진 전투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특히 KF-21 전투기 블록 1부터 블록 2에 이르는 단계에 사우디아라비아가 큰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블록 3까지 성공적으로 개발되면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를 활용하여 주변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 전력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KF-21 전투기는 블록별로 성능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사우디아라비아는 자국의 상황에 맞게 단계별로 KF-21 전투기를 구매하고 배치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해지는데요. 블록 1부터 블록 2, 그리고 블록 3까지 단계적으로 총 300대가 넘는 KF-21 전투기를 구매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하며 이로 인해 향후 10년 동안 한국 경제에 큰 이익을 가져올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기존의 공동개발국인 인도네시아는 한국과의 공동개발 기회를 놓칠 위기에 처해 있는데 이러한 개발 이익에 있어 100원도 가져가지 못할 상황이라고 알려져 있죠. 이렇듯 한국에서 인도네시아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는 가운데 인도네시아는 한국과의 관계는 늦었다는 것을 깨닫고 현재는 터키의 전투기 구매를 고려하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빈살만 왕세자는 대한민국 입국 시 인도네시아보다 더 강한 협력 관계를 형성할 수 있음을 언급했는데요. 그는 대한민국과 오랜 기간 협력을 통해 탄탄한 관계를 구축하며 인도네시아 대신 KF-21 전투기의 공동개발국 자리를 확보하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현재 한국은 KF-21 전투기의 수출을 적극 검토하는 상황에서 사우디아라비아의 한국 전투기에 대한 관심은 긍정적인 흐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이에 발맞춰 예상되는 계약에 대비해 여러 가지 준비를 해야 할 시점까지 온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할 부분은 생산 라인인데 아직 한국은 예상되는 수출량의 증가에 따른 수요를 아직까지는 완벽히 대응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예측되어지기 때문에 첫 번째 수출이 성공하면 추가적인 공장 설립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이를 위한 투자 계획을 마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국은 KF-21 전투기뿐만 아니라 다른 전투기 생산까지 가능한 공장을 증설하는 계획을 진행 중이며 자동화 시스템의 강화로 인해 무인 로봇의 투입도 결정되었습니다. 대한민국 공군에서 운용될 KF-21 전투기의 기체가 우선적으로 생산되고 이후 수출 물량 생산이 순조롭게 이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 원활한 수출을 위해서는 부품 국산화도 매우 중요한 과제인데요. 부품 국산화가 100% 실현되면 대한민국 전투기의 수출뿐만 아니라 국방 분야에도 큰 기여를 할 것입니다. 현재 전투기의 핵심 부분인 터보팬 엔진 분야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제너럴 일렉트릭스와의 협업을 했던 경험을 토대로 국산화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현재 엔진 국산화 비율은 75% 정도로 나타났지만 이 부분에서도 점진적으로 국산 비율을 높여나가야 할 필요가 있겠고 2030년 초반까지 99%의 부품 국산화 비율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만약 국산 제트 엔진이 없다면 전투기의 무장 제한 및 KF-21 전투기의 해외 수출에 큰 어려움이 예상될 것이기 때문에 국산화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여러 제약사항을 고려해야 할 상황이 발생할 것입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은 부품 국산화 노력뿐만 아니라 독자적인 엔진 개발에도 열심히 힘을 쏟고 있는데 엔진 국산화가 성공한다면 대한민국은 자주 국방을 실현하고 전 세계 전투기 사업의 흐름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다양한 영역에서 국산화를 빠르게 추진하고 있으며 까다로운 엔진 분야에서는 다소 느리게 국산화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우리나라 연구진의 노력과 개발 속도를 고려한다면 완벽한 국산 KF-21 전투기가 곧 완성될 전망입니다. 다만 조종사의 안전을 우선으로 고려한다면 조금 더 시간을 투자하여 안정적인 국산화를 이루어내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KF-21 전투기의 실전 기체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전 세계 각국에서는 벌써부터 이에 대한 큰 기대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개발한 T-50, FA-50, K9 자주포, K 전차 등의 방산무기의 신뢰성은 세계 각국의 반응을 통해 확인된 사실들이죠. 이렇게 대한민국의 방산무기가 세계적으로 신뢰받는 위치에 오르게 된 것은 그동안 묵묵히 노력해준 연구개발진 덕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과 같이 대한민국의 방산을 위해 노력하실 연구개발진들에게 고마움을 느끼며 더욱 자랑스럽게 느껴지는 시간이네요. 지금까지 대한국방 채널 KMC였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언제나 온 가정의 건강과 행운이 깃들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